예, 중도 보수. 아, 중도 보수. 예. 민주당의 중도 보수 그 100분 토론회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앞서 새날 출연하셔서 했던 발언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예. 우선 그거보다 저는 지금 비명 그 편의상 하는 겁니다. 비명이 뭐 이런 극단화된 정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다음에 소위 협치를 하는 길을 통합하고 뭐 이런 길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 길이 뭔지 제시 좀 해보세요. 제가 요새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서부지법 폭동, 그다음에 국힘의원들의 행태, 그리고 극우적인 집회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보고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극단적인 행동은 대개 길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극우적으로 되는 건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 저들도 본능적으로 대통령은 파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대선은 내가 싫어하는 민주당에 넘어가는 거야. 저것들 빨갱이야. 이런 논리로 자기를 분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들에게 희망은 뭘까?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희망 주실 수 없잖아요. 누구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통합하라고 모두 요구해요. 그럼 다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통합을 위하여. 그 깊은 고민을 하다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행보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도 보수의 영역을 지금 보니까 극우적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힘이 갑자기 저런 행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기가 뭐건 극우적인 DNA가 있으니까 극우적 행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중도 보수가 비어 있어. 민주당은 원래 DJ도 중도 우파라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라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열린우리당은 보수 리버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민주당이 확장해서 정말 합리적 보수의 영역을 세워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뭐 김부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인영 의원도 얘기를 했던데 이재명에게 왜 국힘 같은 정책을 하냐 중도 보수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통합을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답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계속 고민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늘 해답을 그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해답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중도 보수. 기본적으로 발언의 동기는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지금 뭐 학술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칭 그냥 그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을 기준 내지는 구분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막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중도 보수라고 해도 뭐 제가 보기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일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저 얘기를 했을까? 철저하게 대선 본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한 4월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도 보수에서 상당히 그게 그 파장이 컸잖아요. 100분 토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새날보다는 백토에서 오히려 더 그게 파장이 컸던 것 같은데. 그 파장이요. 우리끼리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여론조사에 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오늘 갤럽 조사에 보면 지역별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19%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범주에서 보면 늘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제일 높은데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TK에서 이재명 대표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19%고 김문수 후보가 15%로 2위, 홍준표 시장이 10%로 3위입니다. 아무도 없음 보세요. 아무도 없음? 무응답? 네, 대구. 대구의 무응답이 이준석은 아무것도 없고요. 의견 유보가 37. 그러니까 제일 가장 높아. 높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감각 네, 그건 매우 뛰어난 분이구나. 이번에 다시 느꼈어요. 그리고 고민이 가장 깊구나. 내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오른쪽은 차고 넘친다. 근데 왼쪽은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진보 정당들이 있긴 한데 너무 소수고. 그건 지금 이 판에서 고민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네, 그거는 이후에라도 사실은 뭔가 진보 정당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야. 진보 이슈. 네,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민노당이 가장 잘한 건 산무 시리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무 일반. 네, 그게 진보적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 왜 이쪽이 그 소위 진보 쪽이 약화됐냐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노란봉투법이 무슨 진보입니까? 그것도 리버럴의 과제지. 국가보안법 리버럴의 과제잖아요. 민주당이 꺼내지도 못하면서 왜 그 중도 보수인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중도 보수다 뭐다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은 정책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본 사회를 위한 공정성장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다른 분들이 내가 그 중도 보수에 반대했는데 나는 중도 개혁이야. 근데 개혁은 이념이 아니죠. 기본 사회를 위한 공정성장이었어요 이번에. 예, 연설할 때 국회 교섭단체 연설할 때 이재명 대표가 공정성장 항목의 앞부분에 기본 사회를 위한 공정성장이었어요. 저는 기본 사회가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이 문제인데 기본 사회 분배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기본 사회 분명히 갈 거야. 근데 공정 성장이 지금은 핵심 과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가장 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개혁 정당이다. 그 개혁은 붙이나 마나요. 중도 보수 개혁 정당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관념적인 논쟁 말고 나는 요거를 하겠다. 이렇게 좀 구체화 시켜보면 정책으로 말해라. 네, 그래야 저도 알아들어요. 이런 게 가능한 게 뭐 이재명 대표는 예선 걱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선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본선 직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무려 4분이나 더 저희가 시간을 뺏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름을 명백하게 지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